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자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붙여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성실성과 자기관리 능력, 이 2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아이들은 이 5가지 자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째, 등교 시간 지키는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 이 등교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는 일반 성실성에서 합격점입니다. 이 출결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아서 중고등에서는 입시에도 반영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유 없는 지각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은 그 아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나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이런 학생을 뽑지는 않을 겁니다. 고등 선생님 중에는 단 몇 분만 늦어도 칼같이 지각 처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지각하지 않는 습관은 초등 때부터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게으름이 한번 몸에 밴 아이들은 이 등교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든요. 밤 늦게까지 게임하거나 침대 속에서 유튜브 보느라 늦게 잔 아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등 아이들은 밤 10시부터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10시 정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아이는 반 학습에도 민폐를 끼치고 선생님과 반 친구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요. 둘째는 제출 마감 기한 지키는 능력입니다. 이 2번째 자기관리 능력은 아이가 중고등 가면 수행평가 제출로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초등 때부터 이 자기관리 능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제출 기한 안에 수행평가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중고등에서는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로도 등급이 갈리는데 수행평가 점수가 3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 점수 영향력도 어마무시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과제나 안내문을 나누어주고 제출하는데 한 2, 3일 정도 여유를 주는데 가급적 바로 다음날 제출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 시간이 있다면 미뤄두면 바쁜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거나 계속 쏟아지는 과제들로 놓치기 쉽기 때문이에요. 초등 저학년 때부터 과제나 학교에 제출해야 될 안내문은 다음날 바로 제출하도록 부모님께서도 함께 신경 써주시면 아이도 그 습관이 몸에 뵐 것입니다. 특히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보고서나 결석한 이후에 결석계 등과 같이 학교에 제출할 것이 있으면 다음날 바로 즉시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출해주는 아이가 예뻐 보이고 그 부모님이 신경 써준 부모님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하루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과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는 혹시 하루 스케줄표가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 요일은 아이한테 스케줄표가 있고 주말은 주중에 할 일을 다 마쳤다면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가고 아이가 여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휴식을 잠시 취하고 복습이나 학원을 가고 독서를 하는 시간 계획표가 있고 그 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면 하루 시간 관리 능력이 우리 아이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올해 저희 반 아이들과 이런 스케줄러를 한 권 마련해서 오늘 하루 읽은 책의 제목과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게 하고 한 줄 정도 느낌 정도만 적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이들한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것을 학급 운영비로 온라인에서 한 9,000원 정도 구입했는데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는 6학년 아이라면 이런 스케줄러 이용하기도 한번 해보기를 추천드려요. 넷째, 주변 환경 관리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환경에서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을 생활 속에서 이미 경험해 보셨죠? 환경이 지저분하면 기분도 나빠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분산됩니다. 먼저 아이 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이 방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나요?
혹시 책상 위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옷가지들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지는 않은가요? 심리학적으로 자기 방의 상태가 사람 머릿속의 상태를 대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머릿속도 학습 폴더들이 있어서 차곡차곡 공부한 지식들이 쌓여 있어야 하는데 아이 머릿속도 정리 안 된 방처럼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어서 적재적소에 꺼내 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 방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이번엔 아이 가방 속과 필통 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들의 학습 무기는 필통 속에 들어있는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필통 속에 연필심이 다 부러져 있거나 지우개가 온전하지 못하고 필통 속이 엉망진창이라면 아이가 글씨를 반듯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 아침에 필통 속을 한번 살펴보고 연필이 제대로 깎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 글씨가 엉망진창이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악필이라면 먼저 아이 필통 속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샤프 펜슬은 어느 정도 아이가 글씨체가 완성된 중학교 이상에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은 아직 글씨체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것이 바른 글씨 쓰는데 도움이 돼요. 필통 속을 한번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아이 가방 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방이 깨끗이 정리되었나요? 혹시 학습지나 안내문이나 미술 작품들이나 평가지들이 구겨진 채로 쑤셔 박혀 있지는 않나요? 아이들이 가방 속 정리가 잘 되려면 이런 투명 파일 3-4개 정도를 준비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학습지나 안내문을 종류별로 넣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도 아이의 정리정돈 능력이 올라갑니다. 중고등 가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유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유인물들을 잘 챙겨야 해요. 그 유인물들은 내신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초등부터 이런 정리정돈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아이의 책상 위, 책상 서랍, 사물 앞 정리하는 것을 검사하시고 아이가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 방과 필통 속, 가방 속 점검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디지털 기기 관리 능력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학습의 적은 스마트폰의 유튜브와 게임, 카톡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죠. 컴퓨터는 가급적 아이 방에 두지 마시고 거실로 빼셔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들이 많은 거실에서는 게임을 오래 하는 것이 아이한테도 약간 눈치가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유혹은 어른들도 참 참기 힘든데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까요? 디지털 기기는 가급적 늦게 사주시는 게 좋고 이왕 사주셨다면 아이와 시간을 정해서 할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굣길에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 안전에 매우 위험하니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 밤에 아이가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도록 충전은 거실에서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자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는 이 5가지 자기관리 능력, 등교 시간 지키기, 제출 마감 시간 지키기, 시간 관리하기, 주변 환경 정리정돈하기, 디지털 기기 관리하기, 이 5가지 중에서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몇 가지에 해당되나요? 저도 궁금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